최근에 이 다가구, 원룸, 상가주택 이런 거 있죠. 투자가 다시 이렇게 막 찾는 수요자분들이 늘어났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잘 모르고 섣불리 투자를 했다라면 1년 안에 저는 좀 과하게 말씀드려서 지옥을 맛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요런 오늘 제가 말씀드린 5가지 정도를 반드시 여러분들 투자하기 전에 좀 알아보시고 정확하게 판단을 한 다음에 하셔도 늦지 않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제 지인분들이나 주변에 있는 부동산 소실장님들 또 투자자분들 있죠. 뭐 원룸이 뭐 다가구나 상가주택이 찬밥 신세가 됐죠. 최근에 몇 년 동안 계속적으로 안 되다가 근데 조금씩 찾는 분들이 요즘에 좀 늘어나네. 매수를 해서 내가 운영하시려는 분들 있죠. 그 이유가 물어봤더니만 그래도 안정적인 수익형 부동산 물건이고 월세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조금 은퇴퇴직하시는 분들께도 아직까지도 메리트 있는 물건이다. 내가 주인 세대에 실고조하면서 아래층은 세를 주는 거죠. 그래서 매달 월세를 받을 수 있는 현실적이면서 은퇴 노후 퇴직자분들께는 그분들 중에서도 재취업이 힘든 분들 많겠죠. 나이 때문에 뭐 여러 가지 경력이나 이런 문제들 때문에 뭐 건강 때문에 직장생활, 근로생활, 인간관계 너무 힘들어. 이런 게 더 이상 고통받기 싫어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 중에서 내 건물에 따박따박 월세 받고 내 건물 그냥 운영하고 뭐 청소하고 이렇게 뭐 세입자 관리하고 이렇게 하면서 나는 그냥 노후에 은퇴 후에 나는 내 건물에서 월세 받는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의 수요가 지금 다시 조금씩 늘어난다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구독자, 시청자분들, 관심 있는 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제가 말씀드린 몇 가지 명심하셔야 되는데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최근에 들었는데 이 주차법이 개정이 되면서 좀 강화가 됐죠. 건물 자체 계속적으로 공급이 예전에는 주택을 부수고 뭐 우후죽순으로 여러 군데 막 생겼다면 이제는 그 공급이 조금 줄어들었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가 주차법인 거죠. 주차 대수가 예전보다 조금 더 확보가 많이 돼야지만 건축 허가를 내주고 인허가 내준다는 이런 얘기를 아마 들어보셨을 건데 그렇게 따지면 공급이 줄어든다. 그럼 공급 줄어들면 이게 뭐 찾는 분들, 이 원룸 하시는 분들 이렇게 호재 아니냐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이렇게 자재비나 요즘에 아파트도 마찬가지로 뭐 다가구나 원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재비, 인건비, 건축비가 너무 오르고 땅값도 오르고 주차법도 바뀌면서 이게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따지면 건축 올라갔을 때 이런 연면적이라 그러죠. 연면적이 조금 더 줄어드는 이런 악영향이 있습니다. 그러면 반개수도 혹시나 줄어들 수도 있고 이 주차장을 더 많이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럼 수익률도 저하되면서 신축 건물의 매매 가격은 높지만 이렇게 수익률이 떨어지는 이렇게 또 여러 가지 변수가 많이 생기는 것인데 오늘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린 이런 걸 알아보셔야 된다. 첫 번째는 바로 대출입니다. 생각보다 대출이 근저당이라고 그러죠. 대출이 잘 나오지 않는다. 대출 규제로 뭐 이렇게 새로 심사 받아야 되는 것이고 예전에 있는 임대인의 집주인에 있는 그 대출이 예전에는 그대로 승계가 되었다면 이제는 새로 심사를 다시 받아야 됩니다. 대출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먼저 내가 건물이 마음에 들었다 해도 덥석 저 대출이 기존에 있는 대출이 나에게 승계되겠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대출이 나오는지를 그 은행 가셔가지고 내가 먼저 심사를 받아보셔야 됩니다. 대출 규제를 좀 풀렸다 하더라도 예전처럼 이렇게 막 바로바로 되지 않는 게 현실이고요. 대출 규모 또한 대출액 또한 이렇게 축소됐습니다. 한도도 낮아졌고 그래서 또 매수자분이 주택을 또 기존에 있는 뭐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지 또 기존에 대출이 또 다른 데 있는지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것을 확인하시고 예전만큼 대출이 잘 나오겠지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된다는 게 이게 핵심이고요. 두 번째는 이게 또 무섭습니다. 전세 포비아라 그러죠. 전세 포비아. 전세가 안 나갑니다. 전세. 제가 영상에서 몇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무조건 그렇기 때문에 여유자금이 있던지 전세 여유자금 내줄 전세금 내줄 여유자금 있던지 아니면 올 그 룸 자체를 월세로 내가 돌릴 수 있는 자금력이 풍부한 분만 저는 투자를 지금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몇 달째 공실인 분들 영상 보신 분들 중에도 아마 있을 겁니다. 속이 막 문드러지는 거죠. 저도 수차례 말씀드렸고 월세는 금방금방 빠지는데 지금 전세 손님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구에 제가 아는 부동산도 지금 폐업한 군데가 수십 군데입니다. 지금 원룸 쪽에 있는 데는 아예 전세 손님이 전무하다 싶을 정도로 지금 없는 거죠. 이 몇 달 전에 벌써 뭐 전세 사기, 빌라왕 사태를 엄청나게 지금 커지다 보니까 아파트는 이제 어느 정도 회복이 되었는데 빌라나 오피스텔, 다가구 이렇게 뭐 상가주택 이쪽에 있는 전세 시장은 최악입니다. 최악. 언제 이게 막 다시 예전처럼 회복할 수 있을지 아무도 모르는 거죠. 이게 가장 무서운 현실입니다. 지역적으로 좀 다를 수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매수하려는 투자하려는 그 원룸 그 주택 그 위치 있죠. 그 지역에 있는 그 지역 전세 상황 전세 찾고 있는 분들이 예전처럼 있는지 아니면 대구처럼 막 전세 포비아가 돼가지고 공포에 떨면서 전세 들어오실 분들이 없는지 먼저 파악을 하시고 매수를 결정하는 것도 늦지 않다라는 것이 두 번째 말씀이고요. 세 번째는 이것 또한 조금 좀 현실이 조금 안타깝지만 부동산 소장님, 실장님 말씀드렸죠. 이게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찾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법정 수수료만큼만 이렇게 소실장님께 드리고서는
방을 보여주거나 찾아봐 주시는 분들이 거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좀 불편한 진실입니다. 정답이다 아니다 이걸 말하기 전에 현실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건강하지 못한 임대 문화가 맞기 때문에 이것이 무조건 이게 타파해야 돼, 집주인부터 뜯어고쳐야 돼, 이렇게 이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특히 다가구, 원룸, 상가주택은 생각보다 저 월세방 하나 빼는데, 전세방 하나 빼는데 생각보다 법정 수수료가 아닌 수수료가 비싸다라고 생각하시면서 그 지역별로 다 다르겠죠. 그 지역에 있는 그 동네별로 여기 도대체 뭐 수수료 얼마 줘야 됩니까? 복비 얼마 줘야 됩니까? 다 파악하고 난 다음에 내가 매수를 해야지만 나중에 내가 다 매수하고 나서 이렇게 뭐 법정 수수료만 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다가는 놀랄로로 아마 뒷목 잡으실 분도 계실 거기 때문에 이런 상황도 충분하게 예측하시면서 공부하시고 이렇게 알아보시면서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요. 보통 이 대출 문제인데 또 2금융권에서 담보대출 받는 거죠. 한도 때문에. 1금융권에는 건물에 담보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 금리 문제입니다. 금리. 생각하셔야 되는데 이게 예전에는 저도 3%대 담보대출 금리를 내고 있었는데 지금은 2배 정도 올라갔습니다. 조금 내려오긴 해도 그래도 2배인 거죠. 그래서 이자가 그러니까 2배가 됐습니다. 장기적으로 내년, 내후년 되면 이제 금리가 조금 하향 안정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지금 만약에 매수한다, 내년에 매수한다 했을 때는 금리 자체가 6%, 7%대를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자가 크니까 부담도 매달 납부해야 되는 부담도 커지고 수익률은 저하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시면서 단타 투자가 아닌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정도 감당하고 나는 추후에 뭐 3%, 4%대로 낮아질 거기 때문에 그걸 다 감수하고서라도 저 매수 가격이, 절대 가격이, 원룸 가격이 정말 좀 싸게 나왔다라고 하시면 장기적으로 보시면서 그건 상관이 없지만 뭐 초반에 이 정도 이자 부담은 고려를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마지막 5번째는 인건비가 엄청나게 상승했다. 원룸 청소, 도배, 장판, 수도, 배관, 전기 설비, 보일러, 에어컨 등등 있죠. 잡다하게 살면서 생길 수 있는 고장이나 문제, 노후와 파손, 내가 얼마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처할 능력이 있는가. 이거 전부 다 뭐 사람 다 쓰면 돈 주면 다 해결하는 거 아니냐. 일일이 내가 어떻게 다 하냐. 하지만 그만큼 말씀드린 대로 인건비가 올라도 많이 올랐습니다. 등 하나 이렇게 간단하게 센서 등이나 주방등 하나 교체하는 건데도 5만원, 7만원 이 정도 달라 하거든요. 청소비 또한 많이 올랐습니다. 인플레이션이라고 그러죠. 무엇이든 다 올랐습니다. 이런 점을 내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얼마나 내가 커버할 수 있겠는가. 특히 내가 실거주하는 지역 외에 내가 또 다른 지역에 내가 거기 원룸이나 상가주택, 다가구를 내가 투자를 해서 뭐 하겠다라고 하면 먼 지역이면 내가 일일이 다 케어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업체를 계약을 해서 이렇게 하겠죠. 무조건 주변의 업체나 전문가 사장님을 불러서 고치고 수리해야 됩니다. 왔다 갔다 하면 등값이 오히려 더 들어간다는 얘기 하시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다 고정적인 관리비에 매달 추가하셔가지고 나가는 비용이다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내가 얼마나 수리하고 청소하고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에 따라서 수익률도 천차만별로 될 수 있습니다. 보통 몇 억 이상 또는 10억 이상 다 넘어가죠. 건물이. 그 정도 건물 투자하는데 절대로 단타 투자가 아닌 수익형, 그러니까 월세 수익형 투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부터 100까지 다 따지고 해서 보수적으로 접근하시고 건물 정말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최소 100개 정도 봐야 된다. 그 정도 보면 모든 장단점도 파악이 되면서 어느 정도 건물별로 이 보다는 B 건물이 더 나은데 이 정도 비교 분석되는 경지까지도 올라가야 됩니다. 이건 싸다, 저평가다, 괜찮다는 물건 나올 때까지 꾸준하게 공부하시고 현장 임장하시고 기록 정리하셔야 됩니다. 다가구나 건물 투자를 임하셨으면 최소 10년은 보유하면서 내 월급을 대체할 만한 현금을 만들어줄 그런 귀한 나의 현금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서 현금 공장인 거죠. 그래서 항상 그 정도 보수적으로 공부하시고 접근하시면서 하나하나 다 따지고 해서 하나만 딱 좋은 거 내가 매수를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쉽게 빠르게 아무것도 안 하고 돈을 내가 다박다박 내 통장에 꽂힌다? 이런 것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도 그 지옥 같은 회사 생활, 그 또라이 같은 상사, 조직 생활 피말리는 사람들에게 받는 그 인간적인 스트레스 너무 싫다. 혼자 조용히 내 건물 운영하고 청소하고 세입자 관리하면서 임대 운영하겠다, 더 낫겠다 판단하시는 분들은, 그리고 면갑도 뾰족한 은퇴 노후에 내가 재취업이라든지 돈 벌 수 있는 수단이라든지 방법이 없다 떠오르지 않는 분들, 자영업하면 망한다 하는데 나 저것도 못하겠어 하시는 분들 있죠. 이쪽 저쪽 다 고려해 보시면서 이런 건물 투자, 월세 투자 또한 하나의 선택지에 넣으셔서 고려를 해보심이 좋다라고 봅니다. 제가 최초에 투자했던 2016년도에도 원룸 끝물이다, 끝났다, 망했다라고 했었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10년 뒤에도 아마 원룸 끝나서 끝물이야, 똑같은 말 나올 것 같습니다. 정말 내가 최선을 다해보았는지, 매수하기 전에 정말 최대한 현장 가보고 건물별로 막 비교 분석해봤는지, 정말 잘 되고 있는 분들은 정말 비밀이잖아요. 여러분들 절대로 불평불만하지도 않고
넋두리 하지도 않고 원룸 끝났다 끝물이다라는 말을 절대로 적지 않는다. 잘 되시는 분들은 조용히 그냥 잘 운영하고 있다라는 이런 비밀까지 말씀드리면서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5가지 반드시 고려하시면서 여러분들 재산을 지키시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면서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영상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댓글 주시고요. 제 영상이 주변 분들께 공유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널리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화이팅입니다.